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다. 그 중에 한 개가요. 소위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선거 조작 관련해 가지고 수없이 많은 폭로랄까, 고발이랄까, 아니면 드러내기라고 할까,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저기 4.15 총선 때부터 뭐 크게 알려진 그런 느낌이 있지만 실상 노무현 대통령 당선 때부터 부정선거 이슈가 이게 줄기차게 제기가 됐거든요. 부산대 철학과 최우원 교수가 사실은 부정선거 운동의 효시죠. 우리나라에서. 그분은 아직도 부정선거 운동을 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뭐 잊혀진 인물이 되고 있죠. 그거 하다가 결국 부산대 철학과 그 교수, 정 교수였었거든요. 그 좋은 자리에서 파면당하기도 했었고요. 이분은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어게인을 외치고 있더라고. 박 대통령 너무도 억울한 분이시죠, 사실은. 자, 그런 분도 계시고. 근데 실상 우파 유튜브를 보던 뭐 우파 커뮤니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요, 대체로 부정선거 하면은 시효가 누군지를 뭐 이렇게 정확히 알지는 못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분을 이제 떠올리기 쉬운데 실상 그 맥락은 4.15 총선 때부터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당시에 이 부정선거 운동에 본물을 연 채널이 그 당시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였었죠. 어마어마한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가로세로 연구소는 짧게 단기간 하고 이제 끝냈죠. 그 뒤로는 부정선거 자체를 아예 거론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부정선거 운동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데 크게 이제 공로를 이렇게 언급한다 그러면은 공병호 박사 같은 분도 있는데 요즘 공병호 박사는 부정선거는 푸자도 아직 아예 끄집어내지 않죠. 완전히 이제 단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민경욱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많은 어떤 부정선거 관련한 어떤 그런 주장자들이 있는데, 근데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다른 거는 뭐 놔두더라도요. 4.15 그리고 4.10 이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 이게 아주 결정타거든요. 여기서 의석을 거의 한 100석 정도 빼기 못 얻었잖아요. 이 보수가. 한 번은 뭐 110 몇 석, 또 한 번은 107석인가 108석인가 그래 얻었는데 너무도 작은 의석이죠. 너무도 작은 의석. 뭐 이유 따지고 이건 둘째치고요. 그걸 부정선거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 이제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은 실상 그 선거 두 분 다 보수 쪽이 이겼다라는 거죠. 과반은 보수가 했었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근거를 갖춘 주장을 또 합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정황이나 이런 자료 근거 이런 것을 제시하거든요. 그걸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은 뭐 이 빼박인데 이거는 진짜 부정선거가 아니고는 도대체 선거 조작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나올 수 없는 그런 결과물이 이렇게 너무도 많습니다. 관련된 다큐멘터리도 뭐 2개나 있고 아주 뭐 그거 보면 뭐 완벽하잖아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고. 그런데 건자에 와서 가장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던 것은 스카이데일리 99 그거죠. 그거. 그게 사실이면 그냥 게임 끝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을 했고 뭐 거기 관련된 범죄자들을 다 잡았고 관련된 수사를 다 이제 했으면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당시 한미일보, 지금은 한미일보인데 그 당시 스카이데일리에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우파 유튜브에서 가장 뜨거운 그 소재였었죠, 그게. 그런데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가짜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그게 진척이 없잖아요, 진척이. 최근에 스카이데일리에서 나온 흑연 기자 등이 만든 한미일보에서 스카이데일리 99 그거를 다시 재조명해가지고요. 뭔가 이렇게 자료를 보강해가지고 다시 방송을 했어요. 약 1시간 넘는 그런 아주 어떤 분량의 폭로 방송인데 그거 한번 보신 분들은 다 그럽니다. 완벽하다. 스카이데일리 99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구나. 진짜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거란 말이죠. 이거. 한미일보 성관이 연수원 포성줄 체포 실물 영상 최초로 공개했다라는 요구 방송을 얼마 전에 했거든요. 저도 이걸 봤는데 놀라운 것은
이 방송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지금쯤이면요 이게 난리가 나야 돼. 너무도 명백한 정황인데 증거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완벽한 증거. 뭐 그야말로 스모킹 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그 후에 반향이 없는 거야. 반향. 심지어는 우파 유튜브 안에서도요 이걸 다루는 채널이 몇 개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뭐 관련된 쇼츠 영상도 많이 뜨고 널리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루긴 했는데 그리고 여기저기 다루긴 했는데 정작 이제 본 채널인 한미일보 여러분도요 한미일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이 채널이 뜹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꼭 한 번씩 시청하십시오. 조회수가 얼마 안 되더라고. 10만도 안 돼. 어마어마한 이 폭로거든요. 이게 10만이 아니고 이게 진짜 1000만이 나와야 돼 사실은 조회수가. 그러면 게임 끝이잖아. 근데 지금 8만 얼마로 되어 있더라고요. 조회수가. 지금 제가 다는컨대 우파 유튜브 그 어떤 채널도요. 이거 이상 가는 파괴력 갖춘 영상물이 없어요. 꼭 한번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이런 채널 저 스카이데일리 99 이야기하는 것은 원본이 아니잖아요. 그런 데서 주장한 것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 근데 진짜는 거기란 말이죠. 그런데 가셔서 그 직접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하십시오. 네. 그 한미일보가 요걸 또 따로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오른쪽이 이제 1시간 29분짜리 요게 이제 원본이고요. 왼쪽에 21분짜리는 또 이게 약간 압축을 한 겁니다. 두 개 다 지금 조회수가 많지 않아요. 이 조회수를 둘 다 100만, 200만, 300만, 1000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이제 뒤집어질 것 같아. 예. 너무도 자세하게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날 수원에서 한미연합작전이 있었다. 아니다, 가짜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걸 보는 순간 와, 이거 뭐야, 진짜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 무서운 영상이에요. 스카이데일리 99 간첩단 사건 새롭게 분석했다. 외국인 공동 숙소 진입로 차단한 계엄군들 최초 공개. 포승줄로 묶고 두건 씌우고 손목 결박. 미군 버스와 험비의 등장. 험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SUV 차량이죠. 등장 군용 차량이죠. 연합작전 벌였다. 정황이 이 정도면 더 이상 어떻게 다른 증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해 보이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류 언론도 입국 닫고 있고 정치권도 입국 닫고 있고 유튜브 안에도 사실 이걸 다루는 채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김민수 최고위원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었죠. 부정선거를 갖고 지방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이제 이야기 중에 부정선거가 더 이상 확산이 안 된다라는 거야. 더 이상 확장이 안 된다. 부정선거 이슈 갖고는 확장이 안 된다라는 말이거든. 그게 말이죠. 이런 명백하면서도 아주 정말 무서운 어떤 그런 증거일 수도 있는 이런 어떤 그 스토리가 있는데도 이게 공유가 아주 폭넓게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이걸 갖고 어떤 정치적 어떤 동력으로 삼는 정치 세력이 없다. 이걸 이제 힘 있는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는다. 이런 한계에 지금 부닥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것을 사람들이 안 보느냐는 겁니다. 이게. 이것만 제대로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윤어게인이고 뭐고 간에 이재명도 끝장 낼 수 있고 뭐 완전히 그냥 판을 뒤집을 수 있는데 왜 안 보실까?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부정선거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래서 그거보다도 막연해서 그럴 것으로 저는 봅니다. 막연해서.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이런 걸 보더라도 마치 영화 보는 느낌이 드는 거야. 진짜라기보다는. 그래서 이게 이 현실화시키는 현실감, 리얼리티로 만드는 어떤 그런 그 과정이 한번 있어야 되는데 그러자면요. 한국 내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미국에서 큰 발표가 한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조만간 법무부에서 기소를 한다 그러죠. 조지아 사태, 조지아 그 선관위 이제 압수수색하고 그 수사를 했잖아요. 그걸 계기로 해서 기소를 한다니까 그때 기소할 때 분명히 어떤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 혹은 세계를 상대로 누군가가 법무부에서 할 수도 있고요. 백악관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맥락이 있는데 브리핑을 하겠죠. 이제 그때 한번 봐야 됩니다. 한국 이야기가 나오는지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하지 않습니까? 중국 이야기, 한국 이야기, 베네수엘라 이야기 이런 것들이 묶여서
이렇게 어떤 카르텔이 드러나면은 그때부터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아무튼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직접 가셔서 선관위 중국 간첩당 그거 저거를 직접 보셔야 돼. 조금만 시간을 이렇게 내고 참고 이렇게 쭉 보시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저기 잔뜩 실려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기사화했던데요. 그날 수원에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일로 이제 보이게끔 이렇게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수원 연수원 외국인 공동 숙소 입구를 막아선 경찰차와 계엄군들 뭐 이러면서 사진 한 장 하나하나 이렇게 프레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분석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정교한 그런 영상입니다. 체포 작전이 실행됐을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그리고 여기 붉은색 세모는 근거 작전지로 추정되는 연수원 제2생활관 외국인 공동숙소 연두색 화살표는 경찰차가 막고 있던 제2생활관 진입로 입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요. 그리고 영상 속 경찰차 위치와 100% 일치한다. 노란 별은 국립농업박물관 CCTV 추정 위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고 있죠. 포성줄 손이 뒤로 묶인 사람 그리고 기관총 화면이 이제 이런 식으로 흐릿하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이제 생각해서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그리고 꼼꼼하게 분석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많습니다. 두 개의 줄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있다. 포성줄에 묶였다라는 거죠. 요 가운데 보면 줄이 있잖아요. 요게 사람 손이 아니고 줄로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장면들 설명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그럼 아래의 첫 번째 줄은 건물 바닥의 그림자인 게 밝혀졌다라면서 줄처럼 보이는 거 그림자처럼 보이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분석을 했어요. 아랫줄은 바닥 그림자였다 이런 것도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 진짜로 사람들을 체포했나 해커들을 간첩을 체포했나 체포했을 것이다라고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가 출발하자 검은색 선이 두 개로 변합니다. 두 개로 변한다는 것은 포성줄에 묶였다는 거죠. 포성줄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그 하나하나 이렇게 흐릿한 영상이지만 분석을 통해서 이때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로 군인들이 출동했고 잡아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여기도 보면요. 사람이 등장하면서 라인 위쪽으로 없던 줄이 그어진다. 그래, 없던 줄이 그어진다라는 것은 뭔가에 묶였던 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미군 버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정몽구 전 현대 회장이 말이죠. 미군들에게 이 차량을 기증을 했어요. 그게 바로 현대자동차 회장 시절에 베이지색과 녹색 배색의 리무진 버스를 2010년 미군 측에 기증한 바 있는데 이때 출동한 버스가 이거라는 이야기죠. 이걸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버스가 나중에 행방이 묘연해집니다. 어디로 갔는지. 그게 이제 평택항으로 갔다라는 거죠. 눈을 속였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주차장에 정차해 있던 두 대의 리무진 버스 중에 앞차가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주한미군에 기증한 유니버스 익스프레스 노블이다. 그런데 이 차량의 행방 뭐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추궁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확신을 갖게 하는 주장을 하죠. 자, 시사인의 문상현 기자가 2024년 12월 24일 선관위 연수원 90명 감금 기사를 작성하면서 사용한 사진. 미군 버스는 안 보이고 일반 버스만 등장하죠. 그 버스는 어디 갔습니까? 미군 버스가 동원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이 작전 자체를 과장된 이야기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랬다라고 이 시사인은 좌파니까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좌파지로 이제 분류가 되죠. 자, 이게 사실은 두건을 뒤집어쓴 모습이다라고 이제 복면 혹은 두건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데요. 그 눈이 좋은 젊은 친구들은 이게 대부분 맞다, 복면 맞다, 두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이런 어떤 흐릿한 영상 속에서 뭔가를 찾으니까 분석하는 과정, 분석자들은 이제 아는 거죠, 이런 것을.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를 요거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런 사진은. 그러니까 조금 상상력이 좀 뛰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얼굴이 까만 봉지처럼 생긴 물건이 씌워져 있죠. 이제 그게 바로 복면 혹은 두건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버스 안에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게 하나가 아니고 쭉 이렇게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용할 두건과 로프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라는 그런 정황도 있었고 신발 주머니와 안대를 대신 구입했다 했다 이런 것도 정언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 주머니를 다량으로 주문했다. 차에 탑승한 이들의 머리에는 하나같이 뿔 같은 것들이 솟아 있었다. 이것이 무엇인가? 노상원 전 정보사 사령관이 말했던 두근용 신발 주머니를 뒤집어 쓴 것 아닐까? 그러니까 신발 주머니를 이 복면처럼 뒤집어 썼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모양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상한 모양. 자, 1, 2, 3, 4, 5, 6, 7. 이게 뭡니까? 불 꺼진 버스 앞에 모여있던 7명의 사람들. 그들은 사건 당일 동원된 차량의 운전 담당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게 또 입증이 됩니다. 요들이 차가 움직일 무렵에 다 사라져요. 이 차량의 라이트가 조절되고 켜지는 것으로 보아 명백히 차 안에서 누군가 라이트를 조작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사건 당일 농업박물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험비 혹은 지프 차량 이런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미군이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현장에 미군이 있다 그러면 이건 100% 사실인 거죠. 이 차량 자체도 험비 아시죠? 뭐 허머라고도 하는데 엄청난 어떤 그 성능을 가진 미국이 만든 차량이죠. SUV 차량인데 군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 차량이 이것도 흐릿하긴 하지만 미군이 운용하는 바로 그 험비가 맞다 그러면요. 미군도 이 현장에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을 선포하실 때 미국하고 공조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 당시는 바이든 대통령 시절이고 트럼프는 당선인 시절입니다. 미국하고 서로 약속하고 약속을 통해서 뭔가 작전을 단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걸 이제 본 사람들은요, 그 댓글 보면 험비 맞네 이런 주장이 많아요. 자, 02시 24분경에 계엄군이 버스 철수합니다. 다른 차량이 모두 떠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차량이 중요해요. 동그라미 이 차량이. 다른 차들은요, 이 프레임 안에 보여요. 나중에 쭉 나갔다가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어디론가. 그런데 다른 차는 다 그쪽으로 갔는데 이 버스는요, 안 나타나요. 여기서 사라진 뒤에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 그러니까 여기 이제 99명 스카이델리 99명 그 해커 간첩을 태운 차량은 일반 차량이 움직이는 동선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여기 이제 무엇보다 농업박물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들이 전부 유턴하여서 사라질 때까지 2대의 버스, 여기 이제 간첩 체포된 간첩을 태우고 있는 압송하고 있는 그 이 두 차량은 꼼짝 않고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차량이 다 떠나자 기사들끼리 무언가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그들과 다른 방향으로 차머리를 돌렸다. 그게 여기 프레임 화면에 나타나요. 다른 차량들은요, 빠져나갔다가 안 보였다가 다시 저 위쪽으로 이제 사라지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 두 차량은 나갔는데 이 화면을 계속 보고 있어도 다시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동선이 다른 거야. 다른 쪽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스카이데일리 선거연수원 중국인 99명 체포. 검거 후에 12월 그때 평택항을 통해서 주일 미군에 인계되었다. 그리고 괌으로 갔다. 괌에 이제 미군 기지가 있죠. 그리고 괌은 미국 영토입니다. 자, 이 주장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간 그 괌에 있다가 바로 미국으로 또 압송이 됐다라는 겁니다. 허겸 기자의 기사대로 평택항으로 간 것이라면, 자, 그게 험비가 맞고 미군용 차량이 맞고, 그리고 다른 차량과는 달리 평택항으로 갔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평택항에서 그게 이제 스텔스 뭐 전함이라고 할까요? 그 현장에 대기하고 있었다. 그래 그걸 타고 괌으로 갔다라는 주장이죠. 줌왈트호라고 있습니다. 줌왈트. 이제 그런 주장도 있고, 그 줌왈트가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평택으로 가가지고 이들은 비연 벙커가 아닌 평택항을 통해 오키나와로 간 것으로 되어 있다. 오키나와. 참 괌이 아니고 오키나와로 되어 있습니다. 오키나와. 처음에는 괌이라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오키나와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키나와.
자, 오키나와는 일본 땅이죠. 여기 이제 주일 미군들도 있고요. 상당히 이제 중요한 군사적 이제 요충이죠, 여기. 자, 이런 기사들. 괌과 오키나와, 저거는 말을 그건 잠깐 제가 착각했네요. 저거 수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또 뭔가 하면요. 이 당시에는 바이든이 대통령일 때거든요. 이 오스틴 국방부 장관하고 이 김영현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2024년 10월 30일 워싱턴 DC 인근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이때 중요한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미 공조 그리고 중국이 배후가 되는 어떤 그런 카르텔을 치기 위한 합의를 이 당시에 벌써 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에 이게 전달이 됐고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작전은 바이든도 사실은 이 작전은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바이든, 트럼프 전부 공조하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아무튼 이게 지금 현상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자, 사실 여부를 뭐 제가 판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엄청난 이야기가 왜 확 퍼지지 못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죠.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미스테리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입속에까지 떠먹여주는 뭔가 결정타가 나와야 이제 믿는 그런 민족이다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근데 그 중에요 가장 힘 있는 것은 주류 언론들이 맞다 해버리면 진짜로 다 믿어버려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처럼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하고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주류 언론들이 맞다 하면 그거 다 믿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언론들이 움직여줘야 되고 그 언론도 사실은 이렇게 버티다가 미국에서 결정타가 터지면 그때는 도리 없이 뭐랄까 이 방향을 바꿀 겁니다. 네. 태세 전환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미국의 움직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류 언론들도 꼼짝없이 이제 도저히 이제 이렇게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결정타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뒤늦게 이 금배지들 국회의원들이 난리 날 거요. 막 뛰어들어서 그냥 내가 이것을 밝히겠다라고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간 거야.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그러니까 뭐 그냥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실감이 그냥 이게. 그래 뚜렷한 어떤 정치 지향을 갖고 있고 정치 고관여층이면서 우파에 대한 애국심 이런 것까지 이제 결합되어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알면 정말 미칠 일이지만 그렇지만 이게 이제 더 이상 막 이렇게 퍼지지 않고 김민수 최고위원처럼요.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스카이 데일리 뭐 충격 폭로 저 영상은 두고두고 하나의 이제 시금석이 될 겁니다. 저걸 한번 꼭 가셔서 보셔야 돼요, 진짜. 그리고 저거를 조회수를 100만, 200만, 진짜 1000만으로 올려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 뒤집히겠죠. 뭐 한국 안에서도 뭐 난리가 날 겁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